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한다. 사람을 향한 정치로 매일 분주한 사람. 질문이 정치고 행동으로 답하는 오기형 국회의원이다. 명진과의 소통하는 방식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애물이 있으면 좀 완화해 주는 것, 또는 이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앞으로 이 의제를 가지고 상반기에 계속 제도 개선 지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삶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제도의 벽을 낮추고 막혀있던 소통의 길을 넓히기 위해 오늘도 그는 멈추지 않는다. 12.3 내란부터 한 1년 동안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한 반년 상황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었고, 코스피 오천특위위원회 이 활동도 좀 이례적인 활동이었고 되게 정신없이 변화를 위해서 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그 중심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국회의원 오기형. 작은 움직임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그의 하루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경제 역사의 뜻깊은 날.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다. 자본시장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자리에 오기형 의원도 함께했다. 그는 지금 과거를 넘어 미래를 고민한다. 이번 70주년의 의미는 이제 최근 자본시장이 이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리고 서로 앞으로 이제 제대로 선진화로 가보자라고 하는 그 공감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1956년 3월 단 12개 상장사로 출발한 대한민국 증권시장. 그동안 외환 위기의 충격도 금융 위기의 파고도 견뎌내며 70년을 걸어왔다. 그리고 지금 역사를 딛고 시장은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거대한 변화 속에서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의 목,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금 우리 주시장은 바야흐로 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2,7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상상할 수 없는 지수가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다. 5천선을 넘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주주 환원을 향한 정책이 바뀌었고 시장도 움직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이제 시장은 새 좌표를 묻고 있다. 지금은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 혁신하는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기업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함께 거기에다 에너지를 모아주는 그런 집단 지성, 우리 시장의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K 자본시장의 방향은 분명했다. 시장 정상화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넘어서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목표로 해서 일관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제도 개선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코스피 숫자가 오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일. 여전히 남은 과제들 앞에서 그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원인이 왜 내행소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해서 진단과 해법이 다 다르지만 불투명한 지배구조 속에서 하루아침에 불량주가 우량주가 되는 사태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왔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3차 상법 개정까지 진행을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서 과감하고 빠르게 했다. 이런 평가를 저는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출신의 오기형 의원은 제21대에 이어 22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16년간 변호사로 기업 현장을 누비며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경험했고 그 바탕으로 지금은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것이 그가 자본시장을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주로 기업 법무를 했고요. M&A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초선 때 4년 동안을 정무위에서 일했는데 공정거래, 금융 업무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법무했던 경험의 연장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었습니다. 기업의 현장을 누비는 변호사에서 자본시장 제도를 설계하는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전환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시장은 과연 공정한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가? 그는 법이 아닌 정치의 언어로 그 답을 찾기 시작했다. 저는 경제민주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합돼 나가는 그리고 이제 경제 역동성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푸는 방법은 정치 영역이 제일 우선적인 기회라고 생각했고 정치 공간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풀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날 바쁜 일정이 다시 이어졌다. 시장의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의 하루도 이미 시작됐다. 그냥 엄청 바빠 보여요, 의원님. 아 예.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지금 스튜디오 코드 정신이 없네요. 오늘 또 매수 사이드카 발표했어요. 네.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시장의 신뢰는 숫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업무 보고가 열렸다. 의제는 스튜어드십 코드. 투자자가 단순한 투자를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그 실행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금 현재 외생 변수가 발생하겠지만 자본시장 정책의 기조가 저에게 바뀐 게 없고 그 다음에 반도체 중심의 실적이 지금 크게 훼손된 건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또 논쟁을 하지만 저희들은 외생 변수는 외생 변수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할 일은 묵묵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10년 전에 도입됐다. 그러나 형식에 머문 채 실질적인 이행은 부족했다. 그 사이 같은 시기에 도입했던 다른 국가와 격차가 벌어졌다. 일본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걸 꾸준하게 10년 동안 해오면서 주식시장을 3배로 키워냈고 우리는 그냥 흐지부지 하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불안한 시장, 디스카운트 시장 이런 오명을 못 벗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강화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 그 설계가 핵심이었다. 그래서 스튜어드 코드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일본은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탁을 하면서 스튜어드 코드 활동을 잘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게 있었고 그래서 스튜어드 코드를 왜 민간이 잘 조율하는데 가로막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반대 담론이 있다는 거죠. 스튜어드 코드는 경영자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그 장기 투자자를 들러리로 세우는 시각을 바꾸라.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신 거고 특히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기관 투자에 대해서 소통을 해라. 그래야만이 길게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개 리스트.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은 대립이 아닌 소통이다. 경영자와 투자자가 함께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시장 신뢰의 토대가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였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적 키워드는 여전히 2개입니다. 하나는 이사후 주전 충실 의무를 일관되게 관철하는 것.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 이 2개만 제대로 하더라도 나머지 개별적인 것들은 다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일관되게 신뢰를 얻어갈 것이고 시장이 부실기업과 핵심기업을 구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뢰가 먼저다. 부실 기업과 혁신 기업을 구분하고 투자자가 머물 수 있는 구조. 그것이 그가 그려온 자본시장의 모습이다. 저희가 활동 영역을 이제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좀 확장을 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되는 거다. 저는 그걸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 중에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 오기형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 세계는 지금 한국 자본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길 위에서 제도 개혁의 방향을 놓고 그의 행보는 계속 이어졌다. 자본시장의 선진화,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해서 제가 국정과제로 집어넣었었고, 그다음 12개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서 대통령이 직접 이걸 책임지고 같이 끌고 가야 될 의제로서 이제 자본시장 제도 개혁 정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기업 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물음에 그는 언제나 답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잘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시장이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영진과의 소통하는 방식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애물이 있으면 좀 완화해 주는 것, 또는 이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앞으로 요 의제를 가지고 상반기에 계속 제도 개선의 지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하락했다 다시 반등한 코스피. 시장은 회복한 듯 보였지만 질문은 남아 있었다. 이 반등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도쿄 거래소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인데 적절한 현금 보유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있는 자본을 성장에 쓰던가 아니면 환원하든가 하는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현금 보유 기준이 뭐냐, 그걸 사직 당론으로 좀 제기를 해야 되고, 그 논쟁을 하면 그 논쟁의 과정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정치권에서 일정 정도 기준들에 대한 조율 과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적절한 현금 보유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게 이렇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많이 함께 논쟁하게 되면은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그 문제적인 비판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그 요청 과정에서 논쟁이 붙으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현금 보유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의 책임과 투자자의 권리, 그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 앞에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코리아 프리미엄은 결국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 개혁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고 선진국이라고 많은 나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이게 주식시장만 선진국 지수편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이 독특하고 이 지점에 대한 비판들을 겸허하게 듣고 제도 개선할 지점을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작년 6월부터 쭉 제도 개선해오는 과정 속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를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적 투자 기관들이. 국회와 토론회장을 오가던 그가 이번엔 골목으로 향했다. 자본시장의 언어가 아닌 서민의 언어로 듣는 시간이다. 시장 골목 작은 의자에 앉아 오기영 의원은 다시 귀를 열었다. 정책은 결국 시민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 부모님 여기 가져오시네? 예? 우리 거칠하셔? 예, 거칠합니다. 요새 고민이 많으면 고민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일상 속 이야기가 곧 정책의 언어가 되기에 그는 열심히 듣는다. 선생님, 여기 아예 없다고 그래서 어젠가 보도 보면서 그때 지금 고민인데 나는 그저께부터 사고 된게 없어. 너무 소파에도 다니고. 그걸 구청이랑 같이 저희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해보고. 오기영 의원은 말하기보다 언제나 듣기를 먼저 택한다. 정책은 책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쌓일 때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아, 이거 몸에 안 좋아. 또 뭐라고 세상에 일이 없잖아요. 몸에 안 좋아서 중국 대학가, 중국 대학가 식파를 가는 거. 뭐지에서 또 뭐라고 월세 잡고 나가지고 생활들을 하고 있으니까. 물가는 오르고 삶은 더 버거워졌다는 이야기. 시민들의 삶의 고민은 깊고 다양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필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오기형 의원은 그 자리에 있었다. 정말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투철하게 노력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말한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신다. 시민들의 말 속에는 그를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온 시간. 인사를 나누고 사람들 곁에 머문 순간들 속에서 그의 방식은 분명해졌다. 가까이에서 보고 듣는 것. 그것이 그의 정치다. 들어야죠. 따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주 듣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많은 말씀을 그분들 입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다 보면은 요즘에 주된 관심사, 특히 이런 걸 좀 놓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일러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후에 좀 이제 잘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의원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골목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책상 위에 쌓였다. 하나씩 챙겨야 할 과제들, 쉽게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시기가 쉽지 않네. 의원님 서류들이 많아요. 네, 좀 많아요. 지방선거, 집단소송, 관광산업, 구조조정 의제들이 좀 관심 있게 풀어야 될 의제들이 좀 많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은 적지 않았다. 불공정 거래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정비, 그리고 시장의 신뢰 회복까지 그는 과제들을 하나씩 짚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오기영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무엇일까? 집단소송법 꼭 만들어야 됩니다. 쿠팡 사건 아십니까? 쿠팡의 대표가 왜 그렇게 오만할까요? 3,370만여 건의 정보 유출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미국이라면 집단소송을 통해서 수조 손해배상 관련된 논쟁이 붙을 겁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송 결자가 번거로워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냥 배상도 못 받고 또 기업도 소비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면 달라집니다.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이든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엄중하게 커플라이트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가 돼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풀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들은 민생의 목소리는 국회안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번엔 국민의 노후를 다루는 자리. 오기영 의원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기관 관계자들과 마주했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그 답을 찾는 논의가 시작됐다. 화면 보시면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680만 명,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940만 명. 3년 뒤면은 64년생도 곧 기초연금 수령합니다. 2050년 경우에는 아마 수급 대상자가 한 1,300만 명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제도를 설계했을 때는 440만 명이었습니다. 올해 한 27조 원, 그리고 2050년도에는 약 120조 원 정도의 국가 재정이 소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런 그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원칙에 맞는 그리고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영 의원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기초연금 기준은 적절한가?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연금 개혁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의 부담과 앞으로의 노후가 함께 걸린 문제. 더 늦기 전에 답을 찾아야 한다. 이제 단독 가구가 2008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월 소득 인정이 40만 원인데 현재는 247만 원. 이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네. 또 경제력이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적절하냐.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받고 있는데 실제 재산이나 소득이 그보다 더 많은데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을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서로 다른 이해가 얽힌 문제 앞에서 논쟁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답은 사회적 합의 속에서 찾아야 한다. 전체적인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비판들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었지만 전체 문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담론은 계속 지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금특위 자체 하는 것이 계속 이런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더 논의가 축적되면 이제 구체적 안들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쟁의 자리, 연금에서 자본시장으로 그의 일정은 쉼없이 이어졌다. 중복 상장의 모 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문제다. 오기영 의원은 오늘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묻는 자리에 섰다. 아마 지금 중복 상장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행사할 수도 있었고 금융위에서 입장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제안과 의견을 좀 듣고 또 함께 소통하려고 합니다. 중복 상장 쟁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시장 신뢰 저하의 문제를 짚어보려는 오기영 의원. 중복 상장 문제는 개별 기업의 선택을 넘어 자본시장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얼마나 확산되어 있을까? 한 96개 정도 상장 기업은 2개 이상 자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심한 경우는 7개 상장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일개 주주 상장 기업도 있습니다. 아마 지주 회사인 형태일 텐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중복 상장.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진 반면 이를 막으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반론도 있다. 새로운 기업들이 더 많은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해서 역동적인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경쟁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의 그런 변화가 계속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배경으로서의 자본시장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 회사 주주의 권익을 지키는 일과 기업의 성장을 이어가는 일. 두 과제는 함께 가야 하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각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복상장 근절 화이팅! 오 의원이 말하는 정치란 정치는 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새로운 단계로 가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 속에서 내부는 갈등이 할지라도 좀 더 역동적인 사회가 돼야 우리 사회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기형 의원의 걸음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투자자의 질문 앞에서 시민의 고민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는 늘 같은 곳에 서 있다. 듣고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불공정한 구조를 넘어 공정한 시장 질서로 쉽지 않은 길이지만 멈추지 않는다.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질문이다. 질문으로 시작해 행동으로 답하는 정치. 오기영 의원의 하루는 오늘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정치는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함께 가는, 더불어 가는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그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그런 이제 공정경제, 혁신경제 저는 이게 정치의 주요한 호도가 되고 계속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